안녕하세요. 미니바이크입니다. 오늘은 모델 11 상품 페이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모델 11 같은 경우는 일단 모델 11S와 11X 제품이 있습니다. S는 이제 스프린터 모델이고 X는 이제 그래블 타입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롤 내려가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11S 같은 경우는 여기 상품 페이지에서 나와 있듯이 민첩하고 빠른 반응성에 고속 항속 주행이 가능한 스포츠 퍼포먼스 제품입니다. 로드바이크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X 같은 경우는 여기 스타일 이미지에서도 보이듯이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에 가벼운 비포장길도 달릴 수 있는 그래블 타입으로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100% 완조립으로 배송이 되는데요. 특정 제품에서 자전거를 선택하고 나면은 추가 조립비라고 해서 세팅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택배 받아서 바로 꺼내서 타실 수 있도록 100% 완조립돼서 발송됩니다. 또 미니바이크에서 이제 특징이 구매자 전원 영상 매뉴얼을 보내드리는데요.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배를 받아서 택배에서 꺼내서 자전거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많이 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 자전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모델 11S와 X는 공통으로 적용되어 있는 사양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통으로 적용되어 있는 사양은 저희가 상품 페이지에서 노란색을 적용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몰리 프레임을 적용한 거죠. 이제 4130 크로몰리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다르게 그 잔진동을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요. 바퀴가 작은 미니벨로는 승차감이 단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 크로몰리 프레임을 사용해서 장거리를 탔을 때 잔진동을 줄여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투어링 바이크 같은 경우들이 크로몰리 프레임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이거는 뭐 큰 자전거, 작은 자전거를 떠나서 수리의 용이함도 있지만 분명히 장거리에서 오는 진동을 걸러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신기술이 나오는 카본 바이크가 있는 경우에도 크로몰리 그 프레임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이 크로몰리 프레임을 선택했습니다. 이 포크 같은 경우에는 용접 자국이 없는 에어로 포크를 저희가 장착을 했는데요. 이 원래 포크를 보시면은 이 포크 양쪽에 그 용접이 돼 있는 비딩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자전거 같은 경우에 그 비딩 자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끄럽고 공기를 가르는 형태의 포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상품 페이지를 보시고 타 자전거를 비교하셔가지고 포크 쪽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V자로 용접이 돼서 이렇게 비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것은 이제 시마노 MT200 유압식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제 유압식 디스크의 장점은 적은 힘으로 강력한 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V 브레이크나 유압식 디스크나 사용자가 손가락 힘으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는 타이어의 마찰력을 넘어서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스키딩이라고 하는데 그 스키드까지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압식 디스크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적은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게 장거리 라이딩을 하거나 높은 언덕을 오르고 다시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를 계속 오랫동안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힘이 많이 들어요. 이제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모델 11 같은 경우에는 유압식 디스크로 손에 적은 힘을 이용해서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라이딩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유압식 디스크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운에서 이제 직접 공급받은 델타 케이블이 장착 가능한데요. 이제 삼각 프레임의 구조가 없는 미니벨로 특성상 아무리 그 미니벨로의 디자인을 잘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의 강성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의 차이가 있어요. 있는 게 강한 건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거는 테스트가 돼서 그 차트나 이런 걸 다운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강성이 좋아지는 거는 저희가 자전거를 타보면 느낄 수 있어요. 단단한 강성이 주는 거는 힘 전달을 손실 없이 자전거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자전거를 멀리 타거나 아니면은 뭐 강하게 타거나 아니면 빠르게 타는 사람들한테는 이 델타 케이블이 달려 있는 걸 확실히 체감할 수 있고요.
고급 자전거를 타셨거나 좀 프레임에 강성이 있는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델택 케이블이 있고 없고에 대한 거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11S와 X가 사양이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11S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설명을 했고 11X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보셔야 할 부분은 크랭크인데요. 이제 11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사진에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11X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각비비 타입이 아닌 이제 할로우텍 타입의 이제 강성도 높고 가벼운 크랭크를 적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강성과 내구성은 올리고 무게는 낮춘 고가의 크랭크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11S 같은 경우에는 50T에 170mm 크랭크가 적용을 되어 있고요. 11X 같은 경우에 46T에 165mm 크랭크를 선택했습니다. 이 165mm 크랭크를 선택한 거는 조금 더 페달을 빨리 돌릴 수 있게 저희가 선택을 한 건데요. 이제 그 가벼운 기어비 같은 경우는 케이던스를 빨리 돌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X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노면을 타잖아요. 이제 페달 스트라이크라고 해가지고 노면이 안 좋은 상황에서 페달이 어떤 그 튀어나온 것들에 걸리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짧은 크랭크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보신 거는 그 스프라켓입니다. 스프라켓은 같은 11단이지만 11S와 11X가 다르게 설정을 했는데요. 11S 같은 경우는 11에 40T, 11X 같은 경우는 11에 42T를 적용했습니다. 또 앞에 크랭크가 다르기 때문에 11X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언덕을 천천히 오르고 평지에서 빠르게 달리는 세팅을 했다면 11S 같은 경우에는 그 균일한 속도, 그러니까 비슷한 속도에서 속도를 계속 항속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기어비를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11X의 기어비가 좋다, 11S의 기어비가 좋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주로 주행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가벼운 낙타 등 위로 오르고 내리는 도심 주행 환경과 그 자전거 도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길 같은 경우에는 11S가 나은 기어비로 항속 주행과 고속 주행이 가능하고 11X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산악 지형에 맞춘 그리고 높은 언덕에 맞춰서 가볍게 타고 부드럽게 타고 편하게 타는 쪽에 기어비를 세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핸들바 길이도 다르게 설정을 했는데요. MTB의 다운힐 자전거를 보시면은 핸들이 널쩍하고 길어서 왜 이렇게 길지 싶을 정도로 긴 핸들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긴 핸들바의 장점이 조향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닥에 튀어나와 있는 지형 지물에 있어서 핸들이 털린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털리는 핸들을 부드럽게 잡아서 갈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럴 경우 이제 11X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길을 탈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핸들링과 그리고 핸들 털림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핸들바의 길을 선택한 거고요. 11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잖아요.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달리면서 포장이 잘 된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민첩한 핸들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핸들바 길이를 20mm 줄인 560mm 핸들바를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11SE 같은 경우는 이제 451 사이즈의 휠을 적용했어요. 451 사이즈 같은 경우는 406 사이즈 같은 20인치에서 미리수로 표시하는 휠에서 가장 큰 휠인데요. 슈발베 원 타이어까지 조합을 했기 때문에 로드바이크에 준하는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보이는 노랗게 되어 있는 컬러로만 타이어를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타이어의 제조 회사 그리고 이 타이어의 급에 따라서 자전거 성능이 나눠지는데요. 보통 이 색깔만 보시고 같은 타이어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최상급의 로드바이크에 가까운 미니벨로를 판매하는 자전거들은 이 슈발베의 원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이 타이어가 좋다는 거를 그 제조사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장착이 안 된 자전거에서 장착하는 형태로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약 1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힘으로 더 빠르게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장 도로에 최적화되어 있는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S에 적용되어 있는 휠 같은 경우는 40mm 에어로 하이림을 적용했는데요. 그 로드바이크에서도 그 TT나 고속 주행을 하는 자전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악 주행을 하는 자전거들은 이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림이 낮죠.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하고 평지 주행을 하는 자전거일수록 림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트랙 주행을 하거나 최고속을 내는 어떤 TT 경주 같은 경우에는 뒤 휠을 디스크 휠을 넣습니다. 그럴 경우 이 휠의 프로파일이 높아질수록 고속 항속 주행 능력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미니벨로에서도 이 효과가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40mm 하이림을 달아가지고 그 로드바이크처럼 달릴 수 있는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고속에서 달릴 때 이 에어로 하이림이 공기를 가르면서 항속 주행을 높여줍니다. 다만 이제 높은 하이림 같은 경우는 속도를 붙일 때 조금 그 낮은 림에 비해서 그 저항감이 있어요. 대신에 속도가 붙어서 그 속도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높은 하이림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거는 11X에 적용되어 있는 빌리 본커 타이어입니다. 빌리 본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이 넓죠. 폭이 넓고, 그리고 사이드월이라고 해서 406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머금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는데요. 그럼 이 에어백 효과라고 해서 공기를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그 튜브와 타이어가 지면의 충격을 이제 흡수해 주죠. 그리고 이제 빌리본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저 공기압과 최대 공기압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저압으로 넣을 경우 주변에 있는 그 튀어나와 있는 어떤 장애물들을 그 튜브와 타이어가 흡수해 주면서 승차감이 좋아지고, 그 최대 공기압까지 넣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속으로 달려도 항속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8방 미인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얇은 타이어, 그리고 고압의 타이어, 그리고 스레드 패턴이 없는 타이어보다는 빠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타고 싶다, 내가 좀 더 속도를 즐기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11S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11X에 적용되어 있는 림 같은 경우에는 28호를 적용을 했는데요. 11X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워야 되고 조금 더 반응성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크 개수를 줄였어요. 근데 반대로 11X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잘 흡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내구성도 조금 더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림 자체를 와이드 림을 넣고, 그리고 홀수도 28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넓어진 와이드 림은 넓어진 타이어에 맞춰서 그 폭이 맞아지기 때문에 저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이어가 벗겨지는 거를 방지하고요. 또 그리고 투어링과 그래블, 도심, 돌길 등에서도 최적화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용한 안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안장 같은 경우는 좌골이 조금 더 나눠지게, 오른쪽과 왼쪽이 나눠지게 되어져 있고, 요 전립선 홀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죠. 저희가 장거리 주행을 하면 안장이 딱딱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처음 타보시고 어떻게 보면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안장을 타셨을 때, 아, 안장이 딱딱해서 불편하다, 안장을 무조건 바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의 의견도 맞습니다. 그럼 이 안장을 바꾸시되 저희 안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전거를 잘 타서 뭐 예를 들면 뭐 하루에 50km 이상 타시는 어떤 실력이 되셨을 때는 꼭 이 안장으로 변경해서 타보시면은 미니바이크가 이 선택을 왜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델 8과 모델 8X의 어떤 그 장점을 좀 섞은 하이브리드 그립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8X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실리콘 재질의 원통형 그립을 선택했고, 8 같은 경우는 도심 주행을 위해서 에르곤 타입에 이제 손을 얹어 놓을 수 있는 형태의 그립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11 같은 경우는 그 두 개의 장점을 좀 묶어서 그립도 잡히면서 장거리 주행도 좀 가능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립을 선택해서 지금 보시면 불규칙한 노면이나 장거리 라이딩에도 손목의 피로가 적고 편안한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에 보실 건 페달인데요. 저희가 이제 페달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이제 사실 저가의 자전거,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모델 11의 등급의 자전거에서도 이 페달을 살펴보시면 이게 플라스틱 통 페달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들이나 이제 각종 자전거 리뷰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샀을 때 그립, 안장, 페달을 바꿔야 된다고 하시고 페달을 많이 바꾸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페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이 스핀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로몰리, 그리고 바디는 알루미늄, 그리고 미끄러짐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 어떤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페달보다는 두 단계 정도 높은 고가의 페달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떤 리뷰어나 유튜버들이, 저희 자전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전거들의 페달은 교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페달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페달을 이미지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페달 자체가 되게 비싼 페달이라서 기존에 그냥 통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페달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하시는 게 맞지만, 저희 페달 같은 경우에는 교환을 하지 않고 타셔도 되기 때문에 꼭 이 페달 교환하시지 않고 추가적인 지출 없이 더 필요한 용품을 사시는데 비용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니벨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핸들바의 높이 조절, 그리고 시포스트의 높이 조절, 그리고 핸들바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경우 이제 한 대만 가지고서도 온 가족이 타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모델 11 상품 페이지를 그 영상으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설명한 것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상품 페이지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유튜브의 댓글 기능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그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모델 11이 아닌 다른 상품 페이지도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좋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